할까요? 네. 네. 오늘은 9월 16일인가요? 네. 9월 16일. 9월 16일 목요일에 중국어 교과 교육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집에서 공부하셨고 또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읽어내기를 원하는지 고민들 하셨을 텐데 그건 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제목부터 한번 탐색해 봅시다. 이 중국어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이 8글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분절을 해봅시다. 중국어고 교과 교육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과 교육론이면 교과 교육론인가요?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아니면 교과 교육론 뭐 이건 아니겠지 설마? 그 다음에 중국어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나 중과 국을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사와 과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사과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까 사과 얘기한 건 나중에 연결시켜서 또 얘기하려고 해요. 그럴 때 엄마가 이런 사과를 사오겠거니라고 바로 할 때, 말할 때, 유리한테 말할 때 머릿속에 그렸던 사과의 이미지와 사과의 정의와 그죠? 유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사오려고 하는 사과의 이미지나 정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또 일치할 경우에 그죠? 상당히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뭐 교육론도 이렇게 나눌 수 있나? 교과 이건 교과는 아니 못 나누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중국어와 점성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어와 교과와 교육론이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중국어는 뭐랑 뭔가?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자, 한국어와 한국은 다른 거죠. 자, 그럴 때 중국이란 뭐냐? 또 중국어란 뭐냐? 고민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은 뭐예요? 자, 생각이 다 다르겠죠. 교육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가르치는 것? 배우는 건 뭐 교육 아닌가? 뭐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합하나? 아니면 가르친다는 건 뭐지? 예를 들어서 계산을 어떻게 가요? 그러면은 뭐 지하철 타고 현충원역까지 가자. 현충원역까지 학교 스쿨버스 타고 갔다가 거기서 지하철 타고 내리면 된다. 괜히 거기서 대동역까지 가지 말고 대전역에서 내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건가요? 이건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열어보자는 거죠. 좋아요. 교육은 뭐 가르쳐 준다? 론은 뭐죠, 론은? 론은 뭐야? 론이 뭐야, 선생님? 그럼 이론은 뭐야? 이론하고 실제는 어떻게 달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면 붙어 있는 거야? 아니면 적당하게 돼 있는 거야? 그치?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뜯어봐야죠. 그죠? 교육이 뭐냐? 이론이란 뭐냐? 중국은 또 뭐냐? 그럼 한국어의 관계랑 같은 건가? 그죠? 그러면 미국어, 영국어, 프랑스 이렇게 되나? 그러면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거는 영국 사람만 쓰는 게 영어인가? 미국 사람 쓰는 거는 미어야? 헷갈리네?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엉뚱하게 하지? 뭐 그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럼 교과라는 것도 뭐죠? 예? 교과. 자, 그러면 일단 요 가운데 수만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교과란 무엇인가? What is 교과? 교과是什么?
그죠? 교과 난또 뭔ですか? 자, 교과. 그게 학문. 오, 오케이. 첫 번째 나왔어. 학문이다. 아, 이거 색깔이 빨간색은 좀 너무 그렇다. 태연이가 말하기를 교과는 학문이다라고. 그러니까 학문이 뭔지 정의를 해야 되나? 일단 적어봅시다. 자, 교과란 뭐지? 교과가 뭐야? 가르치는 크게 이게 평소보다 3배는 크게 얘기해야 돼. 나 뭐 뒤통수 공범해. 그렇지만 수업을 하려고 여러분하고 같이. 교과가 뭐지? 가르치는 학문? 가르치는 학문. 굉장히 세심적이네. 여기 그냥 가르치는이라는 얘기를 저래다 붙여봤어. 지금 몇 학년? 이제 4학년. 그러면 3학년 때 무슨 교직 과목이다 아니면 교육문이다 이런 수업들 분명히 들었을 텐데 좀 답답하네요. 이게 뭔지. 선생을 제대로 만나야 돼. 진짜 한심해. 이거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어. 왜냐면 기분이 그러는데 교과가 뭐야? 너무 애매해. 그래서 교과가 뭐야? 그게 분야. 아무나 다 얘기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끊임없이 하다가 내가 그래도 요거인가 봐라고 감을 잡아 나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수업 들으면 이거는 무슨 정이라고 선생님 가르치는 거 모르고 그냥 책 읽어주는 거, 책 쓰는 거 모르고 하는 거. 그럼 뭐하러 하냐? 분야라고 하는 거죠. 분야. 또 뭐야 교과가? 그치? 그냥 햇반 있는 거야. 진짜 한심해.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저기 태연이었던가? 태연아, 네가 만약에 수영을 배운다고 할 때 수영이란 걸 배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나눠가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혼자 어떻게 하다가 죽게 하는 사람이 하다가 그냥 네 나름대로 그냥 헤엄쳐서 나왔어. 자, 이건 수영을 배우는 거야? 아니면 안 배운 거야? 좋아. 아무튼 자, 그 방식 하나 있어. 두 번째는 수영을 어떻게 배우냐면 어떤 강사가 나와서 수영은 인류가 언제부터 수영을 하게 되었나, 수영의 영법은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수영을 겨루는 대회는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수영의 호흡법은 뭐가 있고 그한 이유는 뭔가를 수업 시간에 한 막 10시간, 20시간 그 내용을 가르쳐. 그죠? 이건 수영을 배우는 거야, 안 배우는 거야? 목적에 따라 아니요. 수영을 배운 건데 그때 수영은 수영의 이론을 배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그 스포츠 센터에 회원권을 등록을 하고 아침에 가서 킥판 잡고 이제 기거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야. 이건 수영을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그렇죠. 근데 앞에 거는 두 번째로 얘기한 건 수영에 관한 이론을, 수영 이론을 공부하고 이건 뭐죠? 실제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영법을 배우는 거고 호흡법을 배우는 거죠. 그쵸? 첫 번째는 이제 태연이는 뭐라고 수영을 배우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물에 빠져 자기가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든 그냥 발버둥을 쳐가지고 나오는 거는 수영을 배우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영을 배우는 건 배우는데 수영의 영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영에 관한 설명을 배우는 거고 수영에 관한 이론을 배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영 코치가 대신 수영을 해주면 내가 수영을 배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 수영하는 코치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지만 내가 어떻게 해도 그게 나한테 그게 안 돼. 나는 수영을 못 하게 돼.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딜레마에 빠지겠죠. 잘 구분해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때 수영을 이제 자유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병은 어떻게 하고 버터플라이, 평형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배웠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직 이게 좀 어설프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 백성댐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봐요. 거기 이제 뭐 유람선은 없지만 그런 데에서 이제 여자친구랑 혹은 남자친구랑 이렇게 보트를 저 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이유로 제가 뒤집어지면서 내가 수영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뭐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배운 거와 호흡은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음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상황에 맞게 자기도 모르게 그 배운 것이 조금 응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설프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빠져나오려고 할까요? 그죠? 어느 쪽이 될 것 같아요? 배운 게 100% 재현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배운 게 조금만 응용이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본능적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수영을 해서 빠져나오겠죠. 아 물론 그 전에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물에 떠 있긴 하죠. 그죠? 자,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자, 일단 수영이라고 하는 이 외연이 수영의 정의는 뭐야? 인간이 물에서 손과 발과 몸통과 그리고 호흡을 이용하여 물에 뜨거나 아니면 자명하여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행위 자체를 수영이라 한다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좀 너무 멋있지 않냐? 그래서 대학 다녀. 무슨 HSK 5급, 6급 이따위 거를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왜 HSK를 공부하냐? 니들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어가 필요하니까 그 분야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바보같이 서로 그런 얘기가 항상 있으면 그냥 면전에다가 그냥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라고 나 인생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할 말 많으니까 하루 종일 하라고 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뭐야? 수영을 어떻게 가르칠까? 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영에서 가르쳐 주고 싶거나 아니면 가르쳐야 될 내용이 이만큼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걸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하지? 고민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이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냐? 진짜 경이롭다.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자,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해보자. 비유를 들어줄게. 여러분이 영어를 배운다고 하고 가정을 해보자. 자, 영어 이제 처음 배워.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다가 어떤 기회에 미국에 놀러가게 됐어. 영어를 배운 지 한 넉 달쯤 배웠어. 뭐 학원에서 하루에 2시간씩 인텐시브 코스를 해가지고 배웠던 아이가 배웠어. 미국에 갔어. 가지고 주문을 해. 어디로 갈까? 저기 갈까? 뭐 어디 가고 싶어? 미국 가면 방문하고 싶은 도시? What kind of cities you want to go to in America, in the USA, if you have a chance to go to USA in the near future? What kind of city? New York. Oh, what place? Manhattan? Broadway? You didn't know. You never thought. I'll give you a lot of money and a lot of time. So think about it right now. What place? The Statue of Liberty? 왼손이든가? Statue of Liberty?
You don't know. Yeah. Anyway, you can order some kind of beverage, coffee, some kind of McDonald's, yeah, like a Starbucks in New York, yeah.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야. 하다가 물어보는 거야. Where to go? Where to go? Where to go? Where to go? 무슨 말이지 이거? Where to go? For here, 여기서 먹을 건지 아니면 to go 갖고 나갈 건지를 걔네들 이렇게 where to go, where to go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소진이. 나 그거 아직 안 배웠어. 라고 그 미국 사람한테 내가 배운 거 한도 내에서만 얘기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죠? 또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너 소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 인스트럭터한테 나 한 달간 영어 유창하게 하고 싶으니까 빨리 계획 아니면 좋아 뭐 2달간 아니면 10달간 영어를 하고 싶으니까 그 안에 완벽하게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줘 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안 할까라고 생각해봐. 그죠? 그런 걸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지?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배우는 대상과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거는 영원히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야. 국어도 우리가 한국어도 수업 시간에 안 배우고 엄마랑 뭐 하면서 많이 배우겠지 그렇게. 그럴 때 그 어린애가 어른들한테 가지고 내가 알아듣기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럼 그렇지만 그렇게 배우는 어린애한테 또 반대로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할 수도 없거냐. 반대로 그렇게 가정에서나 초등학교에서나 중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냐 아니면 어떤 생활을 리드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훈련하는 그 교육을 또 포기할 수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돼? 이 친구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그 무엇을 왜 배우며 어느 수준까지 배우며 얼마 기간 동안에 배우며 그 얼마 기간 동안에 어떤 순서로 from A to G까지 어떻게 순서를 내릴 거라 하는 문제는 실제 하는 그 수영, 실제 하는 중국어, 실제 하는 영어하고는 별개로 뭐라고 하죠? 이론적으로 구성해낸 그 무엇이죠? 이론적으로 구성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도 안 되는데 손도 안 나서 이론적으로 구성한다는 게 뭔 말이야? 더 크게 얘기 괜찮아? 이론적으로 분류. 그게 아니고 괜찮아. 여러분들과 무식하다고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 자, 봐봐. 그럴 때 왜 이론적 체계가 필요하냐면은 근데 편하게 얘기해 줄게. 혜림이가 지금 일본어를 배우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일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이 친구가 일본에 가서 지금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1년 정도 배워서 취업했는데 취업하는 분야가 음식을 배워서 이 뭐라고 하지? 요리사로 가려고 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예컨대 무슨 뭐 일본 문화 연구자 같으면 또 다른 차원 접근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면 12개월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우는 목표치도 정하고 출발점도 정하겠죠. 근데 한 번 때 일본어과 졸업생한테는 아이오요 이거 안 가르쳐 되잖아. 물론 뭐 이렇게 안 한 녀석이라는 또 다른 문제이겠으나 그러겠죠.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 실제 하는 일본어의 전체 집합 속에서 지금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단계와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일본어라고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혜림이가 배울 일본어와
해리밀을 가르치는 김진권이 가르치는 일본어는 거의 일치하겠죠. 그러나 실제하는 일본어는 훨씬 큰 전체 집합으로 존재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는 뭘 구분할 수 있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와 한국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국어는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야. 이해됐냐? 이해됐어? 네. 그러므로 어쩌면 초등학교 1학년 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인으로서 내지는 어떤 그 다른 측면에서 요구하는 국어 실력자라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 학생은 성실한 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임은 또 분명한 거지. 왜? 그 학생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에 학년을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물론 참 거지 같은 국어를 하죠. 가르치는 놈도 모르는 국어하고 짜증나 죽겠어. 제대로 해야지. 그 다음은 막 내가 아들내미 딸내미 국어 시험 잘 받으면 막 짜증냈어. 뭐하러 공부하냐고. 그 시간에 재밌는 책도 읽고 놀으라고.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야자, 우리 딸내미는 그 공부 포기하고 공부만 하면 두드러기 나는 애라 야자하면 안 된다고 그 전에 편지 써가지고 야자 못하게 했어. 물론 뭐 한 학기 하고 외국으로 도망갔지만 그러니까 야자 지금은 다 없어졌겠지?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한 가지는 알 수 있어. 뭐라고? 실제 한다고 한 어떤 대상과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 때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또 달라야만 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어 교육을 총 책임지는 대빵이라고 가정을 해봐. 만약에 그 국어 교육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문학가적인 소양 소설가나 시인이 될 정도로 목표를 정한다면 또 그게 가능할까? 또 그러려면 몇 년 정도 교육을 시켜야 할까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뭐 시민으로서 사회생활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하는데 필요한 걸 가르친다면 또 달라지겠죠. 거기에서 인간의 감수성을 느끼고 뭐 자기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걸 가르치고 또 일상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한다고 하면은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목표치를 100이라고 설정을 하면 이제 0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이 0의 수준이 또 어딘가가 고민이 될 거 아니야. 유치원은 다 다닐까? 또 얼마나 했을까? 애들이 말을 하는데 쓰는 건 어떨까? 그러면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당연히 되겠죠. 그죠? 1을 정하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넘어갈 때 2학 넘어갈 때는 또 어떤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고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중학교까지 의미교육인가 고등학교까지가 의미교육인가 그러면 중학교에서 어디까지 완성하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하나. 물론 수능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있죠. 참 황당한 짓이야.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무식해진 거야. 수능도 못 보고 머리도 무식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초딩 6년, 중딩 3년, 고딩 3년, 12년 동안 길게도 배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겠죠. 그 단계도 정하고 이제 분야정했죠. 문학 작품을 읽을 게 할까, 아니면 실생활 뭘 읽을 게 할까, 아니면 뭐 할까 하겠죠. 그렇죠. 이거와 아까 대현이가 말한 학문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왜 달라? 즉 한국어는 왜 자음접변이 일어나고 한국어의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고 단어의 특징은 뭐고 굴절어로 한국어는 뭘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어의 역사는 이런 거를 계속 비립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이건 교과 쪽이야 아니면은 학문 쪽이야? 그건 학문인 거지. 그러므로 국어 교과와 국어학은 완전히 다른 거지.
이걸 설명이나 힘을 갖는 게 지혜가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게 네 인생을 살찌우는 거고. 아무튼 좋아. 나는 꼭 내 자랑이 쩔었어. 왜냐고? 생각보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더라고 내가. 여러분도 그 크기를 봐.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거로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걸 수학에 적용시켜봐.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지. 수학도 어떤 함수나 아니면 뭐 또 뭐죠, 이렇게 벡터 같은 거, 통계 같은 거를 끊임없이 그 원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하는 거는 수학학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그 과목을 배워서, 그걸 배워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수능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수학 배워서 인생에 뭐가 도움됐어? 웃긴 거지. 수학만큼 인생을 살찌우는 게 없어.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 분수는 뭐죠? 그게 분수의 정의가 뭐야? 혜진아, 너 학교 왜 다녔냐? 분수는 모든 유리수가 이게 그거 안 배웠어? 그 다음에 소수는 뭐고? 내가 다시 쉽게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 혹시 요즘은 그런 저울 거의 없어. 바늘이 있는 저울 있지? 아니면 저 시계 있어. 시계 봐봐. 지금 몇 시지? 저 시계로만 보고 얘기해봐. 어느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 없지. 시는. 휴대전화는 딱 보면 41분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진실인가? 그것도 아니지. 다시 얘기해 줄게. 저기는 12분의 어딘가 있는 거를 상대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인가는 그 순간 저 바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저 정도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읽을 거야. 첫 가지 읽으라고 하면. 이게 대체 뭔 말인지. 이게 분수야. 분수는 아날로그인 거지. 무슨 말 이해됐어? 분수라고 하는 게?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건 분수잖아. 그렇지? 이건 소수로 붙이면 얼마지? 그렇지. 3,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뭐냐면 그걸 봐. 다시 똑같은 거죠. 근데 4분의 1은 뭐야? 4서로 나누는 것 중에서 2개라는 거죠. 그럼 0.5겠죠. 이거는 0.333인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정확한 거 보이지만 실은 3분의 1만 10cm짜리를 3분의 1만 끊어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끊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반올림을 하거나 거림을 0.33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소수점 붙여서 0.3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0.9가 되니까 1은 사라지겠죠. 그러므로 소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숫자를 열로 나눈 겁니다. 즉 십진법 안에서 모든 것을 디지털로 읽어주면 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디시멀이라고 해요. 근데 나누다 보면은 정확하게 안 나눠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소수에서 말하는 1.0은 0.999999999가 극한으로 가면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저 바늘이 어느 쪽이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읽어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걸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수학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과 그죠? 것과 수학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혹은 학생들에게 수리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연구하는 사람은 수학학을 하는 거고 우리는 수학 교과를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 개념차에 이해해서 학문하고 교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됐니? 그러므로 교과는 사이언스 학문이 아니야. 교과는 뭐다? 가르치는 subject matter야. 자, 교과 빨리 검색해. 교과를 검색해가지고. 그래. 너나 검색해봐. 그러면 교과는 학문 사이언스가 아니야. 교과 영어는 뭐라고 나와? 크게 메라가 뭐야? 뭐라고? 아니야. 그러면 주제 문제야? 이때 메라는 뭐죠? 자, 메라를 찾아보면 되잖아. 어려워. 전화를 가 있는데 써줬으면 메라는 뭐야? 문제라는 뜻 있고, 두 번째 상황 사태. 크게. 상황이나 사태. 그 다음 중요. 물질, 그것도 있고, 문제라는 뜻도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찾아봐가지고 있는 거냐면, 답을 먼저 얘기할게. 서브젝트 하면 여러분 주제, 주어라고 외웠어. 그 다음에, 매로 하면 문제라고 풀이가 그런 거야. 주어 문제야? 여러분이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 매치가 될 때까지 해야지. 안 그러면 영어를 뭐하러 봐? 차라리 그냥 교과라고 나가야지. 그지? 한자로는 가르칠 교과에다가 과목 받자란 말이야. 그치? 근데 왜 이놈들은 서브젝트 매러라고 했을까? 이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게 당연히 궁금해지잖아. 그걸 해야지. 이때 서브젝트는 무슨 의미로 썼을까? 이때 서브젝트는 뭐지? 그치? 도진아 공부하고 싶지? 억지로 말해라 말해. 얼마나 무식하나 이놈아. 그치? 뭘 한 거야 도대체? 서브젝트가 뭐야? 이때 서브젝트부터 보자. 서브젝트 아브젝트의 상대말이야? 맞아. 서브젝트는 주어라는 뜻도 있어. 그치? 주어라는 뜻도 있고 반면에 아브젝트 SVO를 많이 넣었잖아. 그죠? 서브젝트, verb, 그 다음 아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So what? What's the meaning of subject? 그럼 다시 교과가 되고있어. 그죠? 이걸 그 동어 반복을 안 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죠. 서브젝트라는 건 바로 뭔가? 서브젝트가 뭐지? 서브젝트. 뭘 서브젝트라고 하죠? 이 교과를 영어권에서 서브젝트 매러라고 할 때 서브젝트는 어떤 의미로 갖다 넣었을까를 우리가 인포, 추론해봐야죠. 선생님 뭐 말인지 알겠지? 그걸 하는 거야. 서브젝트가 뭐지? 주어라고만 번역하기엔 왠지 껄쩍지근해. 그죠? 그럼 이때 서브젝트는 뭐야? 주제 맞아. 어떤 주제야? 어떤 주제지? 어떤 주제? 어떤 주제? 그렇지.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교육해야 될 거를 열이라고 쳐, 10개. 이 열을 디자인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쳐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그럼 뭘 가르칠까? 말을 가르칠까? 뛰어다니는 것도 가르쳐야 되나? 손으로 보고 만지는 걸 가르칠까? 아니야. 세상이 어떤 건지를 따져보는 것도 가르쳐야 할까? 아니야.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는 어떻게 뜨고 지는 건지, 아니야. 지구가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겠죠. 이게 서브젝트야. 이해됐냐? 이게 서브젝트라고. 그럼 어차피 다른 말로 하면 분야나 영역인 거지. 이게 서브젝트. 기영아 뭔 말인지 전달됐어? 그게 서브젝트.
교과의 개념은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작문, 문법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국어가 교과야. 국어라고 하는 교과를 좀 더 세분해서 편하게 접근하고 단계를 세우기 위해서 예컨대 읽기와 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 뭐가 있지 글쓰기와 생활 혹은 무슨 문학 작품 읽기 아니면 문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하부의 개념이야.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있어. 그러나 교과는 아니야. 오케이? You know what I mean? 그죠? 똥너마 교과는 그런 거야. 예컨대 과학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 중에서 지구의 어떤 원리, 우주를 배우려면 뭐야? 지구 과학 혹은 천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 과학 중에서도 바이올로지 하면은 생물, 생물 속에 좀 더 나오는 식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식물, 지구 과학 이게 교과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언스. 근데 학자도 시간 엄밀하게 붙이면 안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영어학 교과는 없어. 영어가 있는 거야. 국어가 있는 거고.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경제를 배울 수도 있고 경제와 사회를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교과야. 이제 이해됐지? 그러면 교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나눈 분야에 다루는 문제거리일 수도 있고 다루는 내용이라는 의미로 메러를 쓴 거죠. 자, 문제가 돼. Blame lives matter. 그래. 흑인의 삶이 문제가 돼. 즉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메러는 문제가 된다. 여기서 내용을 다른 말로 머티리얼이죠. 서브젝트 메러가 교과야. 자, 무언가를 가르치는 큰 한 전체 집합 쪽에서 주제를 크게 나누면 서브젝트가 나오고 그 서브젝트 다루는 내용과 형식의 총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메타가 되겠죠. 그게 바로 교과인 거죠. 여기까지 1시간 걸렸어. 근데 우리는 그냥 써. 다 가짜야. 그냥 모르고 쓰는 거야. 그게 뭐가 진보가 되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건 모르고 진짜 나 요즘 교수들 너무 하시면 내가 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어. 왜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이건 다르거든. 타고난 사람도 있고 나는 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권이라도 안 읽으면 막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전 도서관에 책 10개 다 읽으리라. 고등학교 때도 파우스트, 몬테크죠, 아니면 광복소설, 성찰 여러분이 그냥 이름하고 저자만 외웠던 책들 있잖아. 나는 다 읽었어. 수업 시간에 읽고 그래서 엄청씩 맞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지. 당신이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 담임선생님한테. 멋있잖아. 내가 대학 갔는데 이게 난리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는데 왜 자꾸 진로 설계 이따 있고 그래? 설계는 내가 할 건데. 나도 그럼 됐잖아. 나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거기다 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교과인 거야. 그죠? 그러면 교과는 뭐 체육도 있겠지. 체육이 있는데 예컨대 대학에서 교양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체육이라고 하는 교과 중에서 이번에는 수영 한번 해볼까 하시면 수영을 하는 거죠. 하부 디렉토리인 거죠. 자, 그럼 이거 하고 좀 놀고 합시다. 그러면 교과로서의 중국어란 무엇인가? 실제 중국어,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중국어란 실체는 무언가와 교과로서의 중국어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학문 연구 대상으로서의 중국어는 또 다른 거죠. 중국 어학은 또 다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과에 중국어학 전공하는 한 번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학문으로서의 대상, 탐구의 대상과 그 결과로서의 중국 어학 실제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무수히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 중국어는 또 다른 거고, 우리가 교과로서의 중국어는 또 다른 거야. 그런 걸 때 교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었냐면은 이 중국어를 교과로서 가르치는 현장이 in Korea라면, 한국어라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거냐, 초등학교에서 배울 거냐,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 학생들한테는 어떤 목적을 갖고 배울 거냐, 이게 제1외국어인 영어와 제2외국어의 그룹에 묶이는 중국어는 어떻게 같고 다른가? 그럼 국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언어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그 다음에 모국어인 한국어와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는 또 어떤 건가? 중국어는 언어의 성격 일반문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중국어라고 중국이란 두 글자로 가야 하나? 등등 무수한 생각거리가 있겠지. 근데 생각해 봤냐? 그죠?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그치? 그럴 때 이제 그거에 대한 큰 고민거리를 끊임없이 탐구해서 이론화하는 게 본이 되겠죠. 자, 중국어란 무엇인가? 교과로서의 중국어란 무엇인가? 그 교과로서의 중국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까지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건 뭐 한 학기 내내 고민거리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현장 책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거죠. 간단하죠. 그치? 간단한 게 아닌 것도 참. 그러므로 뭐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화났고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최대한 디립해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어만 보면 경기가 나오는데 혜린이도 있고 저 민우도 있고 트레인도 있는데 이 수업시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이해됐냐? 뭐 말하는 거지? 이게 다야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과제를 안 하면 이런 훈련은 개인이 할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럼 지금 10시쯤 됐으니까 한 10분쯤 놀고 쉬었다가 다시 만나서 얘기 계속 하고서 마지막에 꼭, 그러면 이번 한 학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해서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100%는 아니더라도 서로 치를 떨지는 않을 수 있는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낼까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10분 해봅시다. 이 시간은 교양 들고 앉아서 중국어 교과 교육론에 대해서 가운데 토막인 교과에 대해서 장황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저기 민우야, 교과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크게. 어떤 교육 내용을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목적이 어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에 맞게 교육의 내용을 분류하고 조직화하고, 그래서 좀 내용을 묶음 일종의 폴더 같은 거예요. 컴퓨터 PC에 있는 폴더 같은 걸로. 아주 훌륭해요. 1시간 10분 전에 그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자, 기용이라면 교과를 뭐라고 설명할까? 교과란 이런 거야. 크게. 활용 방법과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 좋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휴대전화를 샀어. 나 같은 이제 애플워치를 샀어. 이제 새로 바꾸고 싶어요. 워낙 초기 9세대라 이거
3세대인가 4세대인가 지금 뭐 7, 8세대가 나와버리려고 하고 있어서. 근데 자, 이걸 샀어.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구동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여기서 메일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거야? 사실 말하고 나니까 교육을 앞서서.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고민해보자. 교과란 뭔가? 민호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분류한 체계, 분류한 거, 조직화한 거 이렇게 얘기했어. 좀 태어나. 교과가 뭐야? 지금 뭐 내가 떠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 얼마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저도 좀 민우랑 비슷하게 뭐 학교나 어디에서 뭐 교육에 모든 교육기관에서 꼭 기관이 아니어도 되긴 하죠. 뭐 홈스쿨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의 목적에 맞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칠까가 방법론을 얘기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 어떻게와 무엇은 상당히 다르잖아. 말꼬리 잡아서 미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방법의 얘기잖아. 네. 그다음에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는 내용이나 그죠? 내용 얘기잖아.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이 한 10시간 남았어. 그 10시간 동안에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나는 놀고 싶어.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할 때 돈을 벌다, 논다,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시간을 쓰냐 할 때는 어떻게나 비슷하게 하지만 하고자 하는 행위 내용이나 목표잖아. 그치? 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는 또 다른 그 어떻게 문제지. 그럼 교과는 어떻게 가까운 것 같아? 무엇에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당연히 중요하지. 그럼 사실 교과는 무엇이지? 내가 답을 얘기해서 미안해. 무엇이지?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건가를 고민하는 거야. 네. 어허? 정리를 해보자. 대현아, 교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그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다양한 교육 분야를 체계적으로 나눠. 목적에 맞게 목적에, 당연히 목적에 맞게 하겠죠? 교육 분야를 분류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 그것이 교과야? 그런가? 사실 자기 얘기니까. 네. 또? 유리, 교과. 뭐가 교과야? 학교에서 응. 어떤 수준에 맞게 응.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응. 그거를 체계화하는 그런 틀? 응. 체계한 틀. 오케이. 우리 학생 이름 좀 나한테 얘기해줄래? 홍서영. 네. 서영아. 네. 서영이야, 형이야? 영이. 영희. 서영이한테 질문할게. 그러면 서영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가 뭐가 있었는지 교과의 예를 들어줘봐. 영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체육, 음악, 국어, 역사. 역사. 그래, 서영아, 넌 거의 천재급이야. 이게 바로 교과야. 이건 뭐라고 했지? 교과의 예를 들어주는 거지. 교과라고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원소 1, 2, 3, 4, 5, 6, 7, 8, 9, 10을 들어주는 거야. 그치? 이건 뭐야? 귀납적으로 나에게 준 거야. 그럼 다시 질문할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 뭐였어? 체육, 음악, 미술. 이러한
것을 교과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 지금 7개 했나? 이거의 공통 속성을 정의해봐. 뭐라고? 이걸 뭐라고 정의해? 얘들이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뭐라고 설명해주고 싶어? 그게 정의니까. 예컨대 여기 뭐 수진이, 혜린이, 뭐 서영이, 윤이, 태연이, 그다음 민우 이렇게 하면은 뭐야? 얘네들의 공통점 뭔가요? 그러면 그럼 뭐야? 사람. 더 좁히면 뭐가 돼? 한밭대학교 중고과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겠지. 이걸 남자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여자라고 해버리도 안 되겠지. 그걸 하라는 거야. 기관에서 크게. 교육기관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교육 어떻게는 잘 빼자 그냥 어떤 기간 동안 가르칠 건가를 정해놓은 큰 영역들 폴더의 이름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 자 국어 폴더를 클릭하면 그 다음 그 아래 뭐가 나오지? 아니 수학 폴더. 네가 좋아하는 수학. 너 수학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 아이고 그래 수학. 너 까보자. 수학 폴더 열어. 그럼 그 안에 뭐가 나올까? 수학 1, 2, 3가 나올 수도 있고 이름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나오지? 아니야. 다시 할게. 그럼 수학 싫어한다니까 접어. 다시 닫아. 과학 폴더 열어. 그럼 거기 뭐가 나와? 지구가 그렇지. 지구과학. 그 다음 물리 생물, 화학 화학. 딩동댕. You are the best. 넌 A 플러스야. 홍서영. 이 학교 안 나와도 돼. 끝. 그 사람 사진 찍어놔. 찍어. 그 찍어가지고 여기 지금 10시 20분. 자, 찍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다시는 학교 안 나와도 돼. 집에다 배달해 줄게. 자, 교육이라고 하는 최상위 폴더, 기본 폴더야. 루트 C야. 그러니까 교과가 나와. 그래서 교과 중에 쭉 나열되면서 성희가 너무 좋아하는 과학 폴더를 여니까 지구과학, 생물, 과학, 물리 이게 나왔어. 그럼 교과 개념이 어느 위치인지 정리가 됐어? 근데 대학, 그지? 한밭대학, 그 다음에 중국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딱 조직화 시킬 수 있어야 하잖아. 안 그러면 분류를 못 하니까. 이해됐어? 교과라고 하는 거는 물리, 지구과학, 생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과학을 가리키는 용어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국어 폴더를 열어.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지? 읽기 그렇지. 또 쓰기 쓰기. 또 읽기, 쓰기, 또 말하기, 또 문학. 오케이. 바로 그거야. 이해됐지?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보면 분류하다 보면 폴더 안에 세부 폴더가 하나도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폴더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도 있겠지. 이해되냐? 그러면 꼭 양의 개념으로 가면 안 돼. 속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게 바로 과학교과, 아까 말한 국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서영아, 천재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실망시키면 안 돼. 긴장하지 마. 자, 봐봐. 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실에 어느 날 딱 앉아 있어서 월요일날 1교시에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라고 말하면 돼. 과학이라고 하는 그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지구과학 선생님이 와서 지구과학 수업을 하지. 그러므로 실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교과에 아니면 교과의 하부제의 교과목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 수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는 뭐야? 지구과학 수업이 있고 물리 수업이 있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성적은 어떻게 받아? 과학 A를 받는 게 아니라 과학 1등급 이걸 받는 게 아니네. 등급을 해서 진짜 과학 1등급 받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물리는 뭐 2등급, 그치? 그 다음 1학년 2학기에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뭐 3등급,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그 생물은 6등급 이런 식으로 받겠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너 과학 분야 잘하냐고 하면은 지구과학, 물리, 생물, 화학 이런 거를 쭉 뭉뚱그려가지고 평균치를 내보거나 해보면 얘는 과학 영역, 다른 말하면 과학 교과는 2.5등급 정도, 2등급 정도 하는구나라고 알겠지? 이해됐어? 그렇지. 그러므로 설명해주자. 교과는 바로 그 개념이야. 그 다음에 네가 들었던 지구과학, 화학, 물리, 생물은 뭐야? 교과목이야. 그러므로 뭐야? 교육의 원소는 교과고, 교과의 원소는 뭐가 돼? 교과목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나 한 학기 더 다니면 안 될까? 2022년 9월 11일을 들어서 자학금 줄게. 넌 천재야. 바로 이거야. 이걸 알자고.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길. 무슨 뜻인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우리 촬영 담당하는 분 이름 좀 얘기해 줄래요? 정예은. 장예은님. 정예은. 정예은하고 대화를 해보자. 자, 그러면 봐봐. 이제 과학교과에 1학년 1학기에 지구과학 교과목에 그해 3월 첫 시간에 어떤 내용을 수업할 건지를 정해놓은 게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또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겠지. 세 번째 시간 어떤 식으로 정하겠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 건지를 정하는 기준은 뭐야?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과학교과의 지구과학 교과목은 요러한 내용을 다룬다라고 먼저 정해줘야겠지. 물론 안 정하면 그냥 밑에서 알아서 하면 되긴 할 걸.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걸 정하겠지. 그 다음에 그걸 정하는데 대한민국 인문계 혹은 실업계를 통틀어서 고등학교의 과학교과의 지구과학 교과목은 일주일에 2시간씩 15조 수업을 한다면 30시간을 하는 거지.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한다면 45시간 하는 거지. 이 시간이 뭘 또 정해져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체 가르쳐야 될 꼭지가 30개가 있는데 10시간에 한다면 1시간에 3꼭지씩을 넣겠지. 근데 어느 꼭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쪽은 시간이 적게 들어가면 그걸 안 배해서 어느 때는 2꼭지는 3꼭지, 4꼭지를 넣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15주 동안에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면 이게 이걸 뭐라고 불러? 이게 바로 커리큘럼이 아니라 실러버스라고 해가지고 강의 계획서가 되는 거야. 이게 강의 계획서야. 이걸 안 읽고 놈들이 태만이야. 이 나쁜 놈들. 이걸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강의 계획서가 나오려면 한 10단계는 가야 되겠지. 고등학교의 교과는 교동학교의 대한민국의 전체 고등학교 교육 과정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양한 교과 속에서 과학 교과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 과학 교과 중에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어떻게 할 건가? 지구과학은 또 어느 영역을 얼마만큼의 깊이로 어떻게 다룰 건가? 그럴 때 그것이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 속에서 이 지구과학 담당 선생은 첫 주에 뭐하고, 둘째 주에 뭐하고, 세 번째 주 뭐하고를 정하겠죠. 이게 강의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주변 학습 목표가 거기서 나오고, 그죠? 그 주변 학습 목적도 나오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어때? 지구위를 동원한다, 아니면 실험을 한다, 아니면 천체 관측소에 가서 실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방법론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다? 교육, 교과, 교과목, 강의 계획서가 나오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여러분 그 야자나 뭐 구중 수업 빼고 일주일에 수업, 하루에 수업 몇 시간 하나? 뭐 7시간 하나? 7시간 정도 하니까 토요일 일을 안 하고 그러면 7시간 나 일주일에 35시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예컨대 어떤 교과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교과를 균등하게 n분의 1가 n방 할 건가, AH, 그죠? 요거가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과학 교과를 수업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국어 교과 수업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체육을 많이 해야 돼? 누가 정해? 그죠? 어떻게 정해? 시킨 대로 하죠. 따라가?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문제를, 자기 목소리를 낼 사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거 배우고 싶어.